1960년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외계인과 만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그들과의 소통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구 밖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판단, 그렇다면 과연 외계 생명체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으며, 첫 연구 대상으로 그들은 원숭이와 침팬지와 같은 유인 원류를 정하려 했으나 이는 인간과 너무 유사한 동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동물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사가 연구 대상으로 결정한 그 동물은 우리에게 우투더 영투더 우로 너무나도 친숙한 다름 아닌 돌고래였는데요.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영투더 우투 더 영투더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영투더 우투더 영투더 우 돌고래는 인간보다 40%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 질 또한 발달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 카리브해의 세인트 토머스 섬 해안가에 돌고래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이름은 돌핀하우스. 연구의 목적은 돌고래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죠. 과학자들은 이종 간의 대화가 외교 소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고래 소통 연구는 신경생물학자 존 릴리의 지도하에 그리고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었는데, 신경생물학자 존 릴리는 돌고래와의 신경계 교감 형성을 연구의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구 대상이 될 돌고래를 직접 골라 연구소로 데려왔으며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로 한 여성이 돌고래 실험에 자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하울러바. 그렇게 돌고래 피터와 마거릿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거릿은 진심을 다해서 피터와 교감하며 누구보다 연구에 힘썼습니다. 피터는 그에 보답하듯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요. 10주 만에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돌고래 피터와 마거릿은 서로를 대함에 있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면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며 수영을 하고 식사를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런 도중 사건이 발단이 되는 엄청난 계기가 생겨납니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니 귀 기울여주세요. 연구에 희망이 보이자 마거릿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녀의 집을 연구실로 옮겨 그곳에서 돌고래와 같이 지내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피터와 함께 보내며 보다 깊은 교감을 쌓고자 했죠. 그렇게 돌핀하우스는 인간과 돌고래가 함께하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마거릿의 모든 행동 안에는 피터가, 그리고 피터의 행동 안에는 마거릿이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마거릿은 풀장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 작업을 했으며 침대는 아이 수조 안에 두고 피터와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는데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했으니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신호였는데요. 피터가 마거릿에게 이성의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성적인 시그널을 보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터는 마거릿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문지르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거릿은 함께해온 마음의 피터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마거릿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른 암컷 돌고래와 피터를 합사시켜 피터의 이성적 호기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것이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었습니다. 피터는 이미 일반 돌고래를 뛰어넘었으니까요. 피터의 관심사는 오로지 마거릿 뿐이었습니다. 피터는 마거릿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피터는 마거릿에게 계속해서 성적인 신호를 보내며 그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일반 동물끼리의 사랑이 아닌 성행위를 원하는 신호였으니 마거릿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진들이 당황해하였습니다. 마거릿과 신경생물학자 릴리를 포함한 모든 연구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찰나 마거릿은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녀는 그녀의 손으로 피터의 성욕을 직접 해소시켜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거릿은 후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북하지 않았다. 피터와 내가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피터와 나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피터와 함께 싸운 유대감을 망치기 싫었다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마거릿의 생각이었을 뿐, 마거릿은 영구적인 관점에서 행한 일이었다지만 세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형 성인 잡지 회사인 허슬러에서는 마거릿과 피터의 성적인 시그널에 대한 사건을 인간과 돌고래의 파격적인 성관계라며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세상의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뉴스,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 이들의 사건을 풍자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더욱이 신경생물학자이자 연구소의 총책임자였던 존 릴리의 부적합한 연구 과정에 대한 논란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 릴리가 약물 LSD, 즉 향정신성약물을 돌고래에게 투약한 것이 드러나 연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연구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만들며 돌핀하우스는 하루아침에 폐쇄 위기에 놓입니다. 아니, 돌핀하우스는 폐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부적합한 행위로 인해 폐쇄되자 더 이상 연구를 지원할 명목이 사라진 나서 또한 결국 지원을 끊고 1966년 돌고래 피터에 대한 실험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쇼테리, 약 6분간의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미스테리 속 짧은 쉬어가기 시간입니다.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럼 이제 곧 시작합니다. 다시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죠? 민상 씨 다시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연구소가 폐쇄되고 지원이 끊기자 연구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마거릿 혼자 남아 피터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피터를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마거릿이 우영으로 환생했다고 생각할 것 같네요. 우투더영 투더우.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마거릿도 결국 피터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터는 그해 10월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비좁은 수조로 옮겨집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콘크리트 수조였죠. 피터가 어둡고 좁은 수조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뒤 마거릿은 존 릴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마거릿은 엄청난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 충격적인 소식은 다름 아닌 피터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수조에서 슬슬이 생을 마감한 피터에 대한 비보였죠. 하지만 피터의 죽음에는 모든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며 죽은 피터에 대해 우리 인간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돌고래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피터는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 숨통이 조여오는 속에서도 콘크리트 수조 아래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피터의 죽음에 대한 묵념의 시간. 일동 묵념. 바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즉 자살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자아를 가지고 행동하며 생각이란 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피터의 자살 행동은 동물학계를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돌고래 집단 자살 뉴스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현재에도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행동신경학자이자 돌고래 전문가인 로비 마리너는 동물 역시 자아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집단 자살 현상인 스트랜딩을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입니다. 스트랜딩 현상이란 해양생물, 즉 바다표범, 돌고래 등과 같은 해양동물들이 스스로 육지로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미스터리한 자살 현상인데요. 유독 돌고래들의 집단 자살이 많이 보고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썰은 잠수함이나 배에서 나오는 강력한 음파 신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돌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돌고래 행동학자 베른트 비어시크는 돌핀하우스 실험은 완전한 실패작이다. 피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외 많은 생물학자, 동물 행동학자 등과 같은 연관된 동물과학자들은 하나같이 해당 돌고래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을 내놓기 바빴습니다. 모두들 돌핀하우스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 존 릴리는 연구가 끝난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거울을 인정했는데 릴리 또한 해당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릴리는 자신의 거울을 뉘우치며 돌고래의 실험과 공연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본인이 했던 돌고래를 잡아가두고 실험할 권리는 애초에 본인에게 없었다.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을 관찰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거릿은 피터 전담 사진작가와 결혼하여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실험에 대해 언급이 없던 그녀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피터는 내 곁으로 와서 나를 한참 바라보고는 했었다고요. 인간을 사랑했던 돌고래 피터. 어쩌면 피터는 마거릿과 헤어진 순간부터 자신은 그저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은 아닐까요?